수학의 왕. 오늘 배울 단어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명칭을 딱 들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이름이 어렵죠? 자, 귀납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귀납이 뭐냐면 우리가 개별적인 사실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걸 귀납이라고 합니다. 귀납법이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 3학년 1반 학생이 어떤 학생이 남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학생도 남자입니다. 뒤에 있는 학생도 남자고요.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3학년 1반은 남자 학생만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남자라는 사실을 모아서 3학년 1반 학생이 모두 남자다.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수열에 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요. 자, 수열의 첫째 항 A1의 값이 있고요. 이유타는 두 항의 관계식이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두 항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주는 거는요. 각 두 항씩 관계식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과 이 사실과 이 사실과 이 사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n에다 1, 2, 3을 차례로 대입하면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우리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미 배웠던 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식이 있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라는 이 식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항과 항 사이가 항에서 항을 뺐을 때 공차 d로 일정하다는 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항 사이에서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사실들을 모아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등차 수열에서 배운 이 d가 공차라고 배웠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거예요. 자, 그 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관계식도 배웠어요. 얘는 뭐예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죠. 등차 중항인 경우에도 우리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뺐을 때 3이 유지되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첫째 항 1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3 계산해주면 3n-2가 바로 수열 AN의 일반항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고요.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요. 항상 R로 일정해요.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이런 관계식이 써 있으면 우리는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 주어진 경우에도 우리는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예제 보면요. A1은 2고 AN 플러스 1은 2AN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2네요. 그러면 수열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고 정리하면 2의 n제곱이라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이런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1, 2, 4, 7, 11, 16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몇을 더했어요? 1을 더했어요. 2를 더했죠? 3을 더했습니다. 4를 더했고요. 5를 더했어요. 자, 어떤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이런 수열을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더하는 숫자가 A1에서 A2로 갈 때 1을 더했고요. A2에서 A3로 갈 때 2를 더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AN이 AN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더할까요? 바로 N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N일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있는 1, 2, 3, 4, 5가 뭐 다른 규칙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F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의 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든 예시의 경우에는 FN이 바로 N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씩 나열을 했어요. n에다 1을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거, 3을 대입한 거, n-1을 대입한 거. 그랬을 때 이거를 싹 다 더하면요.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얘랑 얘랑 소거되고 얘랑 얘랑 소거되고 쭉 소거돼서요. 결국 남은 건 좌변의 AN 1로 오고요. 우변의 A1 이렇게 오고 여기 F1부터 F2, F3, Fn-1까지는 모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이는 수열을 이런 방법으로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규칙성 있는 식이 규칙성을 가진 식을 곱한 꼴이에요. 그러면 얘도 쭉 나열할 거고요.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곱하면요. 좌변에는 A2, A3 쭉 곱해서 AN까지 있고요. 우변에는 A1부터 A2 쭉 가서 AN-1까지 있고요. F1, F2 쭉 가서 FN-1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2부터 AN-1까지 좌변 우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겠죠? 남은 건 좌변에 AN, 우변에 A1, 그리고 F1부터 FN-1까지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예제로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 보면 첫째 항이 3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N을 FN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배운 식을 써서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입니다. 그러면 A1은 3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를 써주면 되겠네요. 3 플러스 2분의 1에 자, 우리가 여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시그마의 n-1항까지거든요. 우리가 원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면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만약에 N 자리에 N이 아니라 N-1을 넣었으면 여기도 N-1을 넣고 여기도 N-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1 곱하기 N입니다. 자, 정리해주면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3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A10을 구하는 거니까 10을 대입해주면 10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3 따라서 50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48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A1은 2라고 그랬고요. A의 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10은요. N에다 9를 대입한 거니까 9분의 10 곱하기 A9예요. 근데 요 A9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식에다 요 식에다가 N은 8을 대입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전개돼요? 9분의 10 곱하기 8분의 9 곱하기 A8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요. 9분의 10 곱하기 8분의 9 7분의 8 쭉 가서 n에다 1 대입하는 순간까지 1분의 2 곱하기 A1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약분되죠. 약분돼서 남은 건 10A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1은 2니까 20으로 계산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학적 귀납법은 여러 가지 증명 방법 중에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명제 P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보일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걸 보일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실수나 유리수가 아닙니다. 자연수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걸 보이는 증명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요. 그냥 1을 대입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요. 1일 때 성립하는데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대요. 그럼 뭐가 성립해요? 2일 때도 성립하죠. 그러면 3일 때도 성립해요. 그러면 쭉 계속 성립하겠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우리는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명제 Pn이 요거예요. 요거를 Pn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Pn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할 건데, 가장 먼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좌변은 n을 1을 대입하면요. 지금 그냥 1만 더하는 거죠. 3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변은요. 지금 n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이네요. 그러면 좌변은 우변과 같으니까 우변이므로 우리가 성립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므로 성립한다.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2k-1까지 더했을 때 k제곱이라는 이 식이 지금 성립하는 겁니다. 얘가 성립해요. 얘가 성립한다. 자, 이때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내야 되냐면, 자, 이거는 증명 과정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2하고 3하고 5하고 쭉 더했을 때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정확히는 여기 n에 k 플러스 1을 넣은 2k-1을 넘어서 2k 플러스 1까지 더했을 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변했어요? 좌변에서 2k 플러스 1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줍니다.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2k 플러스 1을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 가서요. 2k-1 플러스 2k 플러스 1까지 더하고 우변에도 더해야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났어요? 요 식이 요 식과 같다는 걸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즉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명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1과 2에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라고 적으면 증명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조금 처음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트 피고요. 꼭 이 n이 1일 때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이 과정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